자,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31일입니다. 31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내용들이 좀 결정이 좀 됩니다. 시장에서 이제 중간중간, 중간 점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완급 조절, 완급. 작년 12월 달 정도, 11월 달인가요? 11월, 12월 정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완급 조절 조금씩 코멘트를 좀 드리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모닝 브리핑에서도 변곡점 관련된 가능성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단기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보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쉬어가는 파동 부분이 나와야지 좀 우리가 단기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뛰는 게 아니라 10km, 25km 하프 이 정도 뛰어야 되는 그 체력전입니다. 3년, 2, 3년 정도 돈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비트코인 버블 부분들이 첫 번째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 우리나라 종합조수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코스피 다 모두 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신고가가 넘어가면 고가가 돌파된 다음에 N자 파동이 있죠. 그런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등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제도 보면 최고치 지난 최고치 부분들을 넘어섰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죠. 피로감.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진행한 FOMC 금리 인상 여부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불안 심리 부분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 11시 정도 트럼프가 연두 교서를 코멘트를 합니다.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하고, 시장에서 뉴스가 나온 것은 북핵 관련된 강경 대응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 그거죠. 지금 그 11월 달에 중간선거 부분들을 누가 이기느냐,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한 15% 정도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제 중간선거를 일단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로 걸 거고, 그런 선상에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세탁기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뭐 중국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죠. 그래서 보호무역 부분들을 강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북핵 관련된 대응,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세제개혁 부분들을 줬기 때문에, 세제개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세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초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더불어서 겹치다 보니까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등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2017년 작년 1월 2.6 정도 선이었는데 그 선을 넘어섰어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최근에 속도가 조금 많이 가팔라졌다. 유가도 보면 65달러 선에서 좀 급격하게 좀 올라왔죠. 국회가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숨이 좀 죽고 있어요. 꺾일 수 있는 단기 변곡점 가능성 부분들 좀 코멘트 드렸는데, 65선에서 70 정도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에서는 유가 관련된 ETF 쪽은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차익 부분들을 챙겨 놓고 그 다음에 흐름 부분들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최근 국제금리가 2.7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 뭡니까, 당연한 거이긴 하지만 당연한 파동 부분들을 하지만 조금 뭡니까, 이제 너무 급격하게 나와서 뭔가 피로감 부분들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8월 이후 최대폭의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MSCI 코리아 지수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신흥지수도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 부분들 진행되면서, 원화도 보면 원화 강세 추세에서 변곡점 가능성 부분들 얘기 드렸죠. 전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1000원대는 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 1050원, 1060원대까지는 단기 하락 부분이 나오는 것은 과하고 변곡점의 포인트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1090원이라든지 1100원
이 정도까지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일부 보인다 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지수 마이너스 1.2% 정도, 그 다음에 신흥지수가 마이너스 1.3%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고, 신용이 드디어 11조를 넘어섰어요. 신용이 좀 11조. 그리고 어제 마감 브리핑하고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파동의 부분이 나왔죠. 우리가 너무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종합지수도 보고 코스닥, 코스피 다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문의가 전혀 주식시장에 관심이 두지 않으셨던 분들이 신고가 나갔는데 어떡하느냐 라는 질문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제법 들어오세요. 물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성향 부분 보면 주식 투자에 별로 관심분이 없으셨던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2600 근접을 하고 2600 그 다음에 이제 2600 넘어가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넘어서다 보니까 비트코인 신고가 파동 나올 때 시장에서 관심권을 두는 것처럼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12월과 1월은 그 연중 10년 효과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퍼포먼스 부분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반등, 그 다음에 국제금리 부분들이 반등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이제 2월부터는 모멘텀 자체가 실적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은 이제 3월 넘어서부터 시작되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스케줄링상으로 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성향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3월달 이후부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 중형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2월달 되겠지만, 그것은 종목군별로 또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모멘텀 부분들의 어떤 괴리 부분들이 종목 모멘텀에 집중하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리고 어제 그 텔레그램에 그 KLX 300 종목군 편입 부분들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라든지 뭐 섹터별 비중 부분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가 결정이 좀 된 거죠. 작년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정책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포맷가 됐고, 셀트리온 비중이 조금 다소 높게 지금 됐지만, 나중에 이제 상장 이전 부분들이 2월달 진행되면 비중은 처음에 생각했던 코스닥 비중 6% 초반대로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이 이쪽 코스닥 쪽에 편입된 걸로 인해서 비중이 좀 높게 나왔지만 6% 초반, 그리고 KLX 300 종목이 어제 발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혹시 그 300개 종목군 내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코스피 200처럼 인덱스 역할 부분들 하기 때문에 패시브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는 작은 부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추종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 혹시나 그 관련 종목군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하면 플러스 알파의 효과 부분, 수급의 기대 부분들을 가지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로 봅니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300개 종목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국 지수는 좀 하락폭이 좀 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컸던 이유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은 그 JP모건이 그 직원 대상, 직원을 위한 별도 보험사를 설립한다는 코멘트로 유나이티드 헬스랑 멜트라이프가 4%에서 8% 정도 하락폭이 나왔고, 유가가 지금 이제 65선에서 저항대에 진입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역, 어제 아침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중동 지역은 어떻게든 오펙에서 감산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감산 유지 부분들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있는데, 그 틈새에 미국은 얍삽하게 생산량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고 있죠. 이 생산량이 이제 하루 1000만 배럴, 최대 산유국의 레벨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미국 시장이 천천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힘을 가지고 기축통화의 강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파워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컨트롤 부분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이라든지 오일 생산량 자체가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증가될 가능성 부분들로 저 가격대는 저런 내용들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돌파 파동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아무튼 65에서 70 정도의 돌파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돌파가 나와서 70, 75 넘어가는 것은 글로벌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꺾여주는 것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파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하프에서 풀마라톤 부분들을 뛰어가는 그 글로벌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엔 속도를 너무 많이 내면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조금 조정 부분들라든지 숨고르기 부분, 조정보다는 숨고르기 부분들에서 다음 또 추가 반등을 위한 흐름을 위해서 조금 관망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부분들이 필요하다. 역시 이런 내용들의 종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가, 이걸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연도교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중간선거 부분들을 이겨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여론조사라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트럼프 성격상 보면 뭐 장벽 세운다 뭐 그런 것도 하고 다카 프로그램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FTA 폐기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친개 전략 부분들을 주로 사용했던 트럼프가 어떤 코멘트를 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숨은 내용 부분들보다는 표면적으로 나온 구두 발언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단계 모멘텀 상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변동성 부분들이 조금 커질 수는 있겠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망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관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흐름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관심골을 좀 떴을 때 뭘까요? 작년 11월, 12월 달 때처럼 선발 때 보내겠습니다 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잔고가 11조 정도 돌파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방송에서 그 소리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동 중에 다른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동 중에 뭐 차량이라든지 전철에 들어보면 중간에 주변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리가 더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귀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소리 볼륨 부분들에 대해서 증폭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증폭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 자체가 더 많이 커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목소리 톤 부분들을 평상시보다 1.5배 정도 이상 일단 업시키고 마이크를 최대한 가깝게 진행을 하고 방송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을 계속 시키다 보면 중간에 증폭을 낮으면 아시다시피 소리가 좀 작아지고 증폭을 커지면 주변 소음도 같이 진입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리 볼륨 부분들을 최대한 업시키고 그 다음에 음성 마이크 부분들을 최대한 좀 가깝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된 내용 부분을 쓰면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저도 계속 점검을 하는데 제가 조용한 곳에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는 양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부분을 해서 계속 그 정도 레벨 부분들을 좀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하철 소음이라든지 자동차 소음 부분 거리에서 듣는 것은 조금 주변 소음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잡히지 않느냐 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일단 오늘은 이걸로 아침 모닝 브리핑 부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용 11조 돌파 부분들 했고, 트럼프 연도교서에서 북핵 관련된 강경 대응 관련 코멘트하고 보호무역 중간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이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서 다우지수가 8월 이후 최대폭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최근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피로감 부분들이
일부 반영 부분이 나오면서 2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관망, 그리고 FOMC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다 FOMC의 눈치 보기 장세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해서 어제 신흥지수라든 MSCI 지수가 한 1% 정도의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단기 변곡점 가능성 부분들이 코멘트가 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월 31일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